네, 계속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왜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203조가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이제 건물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이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즉, 대항력이 없다는 임차인이 뭘 갖고 있죠?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을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임차권을 갑 이외의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보다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게 좀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데는. 그런데 여기에 뭘 했다?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이 건물의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이러냐면 저당권에 기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당권 실행이 발생했어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실행되는 임의경매예요. 저당권 실행은 임의경매예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건물의 낙찰자가 누구냐? 병이 됐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 됐어요. 낙찰을 받아서 임의경매. 그러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 소유자는 지금 병이 된 거죠. 그러면 병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비워줘. 그러면 을은 대항하는 방법이 또 하나예요. 나는 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즉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병은 갑이 아니죠. 그러면 병에게 주장하려면 딱 이래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죠?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병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네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213조에서 할 수 있죠.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목적물 자체죠. 을이 점유하게 된 것, 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은 갑과의 매매, 임대차 계약에 의할 뿐 병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었잖아요. 의사표시가 개입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악의의 무단점유도 아니고요. 뭐 설사 한다 하더라도 반환 형태는 어떻게 돼요? 현물 반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3조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반환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213조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이해관계 조정이 목적인 반환이 현물 반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을이 임차인이자 점유자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유익비가 지출했잖아요. 유익비가 지출했으면 뭐가 생각나죠? 비용 상환 청구권. 그걸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냐? 즉 병을 상대로 해서 을은 갑을 상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병으로 상대할지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을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했어야 하는지. 이게 결국은 201조, 202조, 203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얘기되면 비록 반환 청구가 213조도 아니면 724조는 재물 현물 반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어떠한 사유 때문에 201조, 202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갑과 을 사이에는 을의 점유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는 어떤 내용이 되죠?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서는 아니면 민법이 정한 임대차 관련 규정에 대하면 별도로 비용 상환에 관한 청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갑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지 이 해복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할 당시에는 어떤 건 임대차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임대차 관계와 임대차 관계에 대한 민법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는데 그에 따르면 갑을 상대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되면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해야지 병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3조가 적용된다면 병을 상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또 헷갈린 게 뭐냐면 아니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대항력 없는 을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 반환을 구하고 현물 반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201조, 202조 3조 적용되므로 을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 그 이면에 을에게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고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부수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지 201조, 202조 3조에서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특이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자 아까 뭐가 있었죠?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아까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출 비용의 상한에 가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민법에 계약편 나중에 임대차 계약편에 보면 필요비, 위육비 상환 청구권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임대인을 상대로. 아니면 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은 또 아니면 별도로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에 보면 임대차 계약에 보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어떻게 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계약관계 등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상대방, 계약관계상 그 임대인에 대해서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상대방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203조 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한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203조 2항이 적용되면 지출 당시의 소유자에 상관없이 회복자에게 아까 예를 들면 병에게 낙찰자에게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했지만 이러한 경우 제가 아까 예를 들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만 비용 상환 청구를 했었고 203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낙찰자 상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이론이고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 이럴 때는 계약관계 등은 계약법이나 아니면 계약관계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겁니다. 니네 정했잖아 별도로. 그리고 거기 관련된 법이 있잖아. 그럼 그에 따르지 굳이 203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핵심은 뭐인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203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상대로 한다?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지 낙찰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낙찰자는 결국은 점유 회복 당시. 회복 당시 소유자는 뭐냐면 소유자가 이 물건 돌려줘. 그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회복이란 언제?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목적물 돌려준 시점입니다. 회복 당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복은 자, 반환 시점 아니면 반환 청구를 당할 때나 그 개념으로 회복이란 뭐라고요?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반환한 시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점유자가 자, 점유물 반환 이해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 그들은 더 이상 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자에 있지 않으므로 종전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왜 종전을 폈을까요? 점유자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점유자 지위를 잃은 게 회복자가 주세요 했고 반환해 주세요 했고 반환을 해서 잃은 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점유물 반환 이의 원인으로 잃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종전 점유자는 이 조항 근거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2년에 선고가 됐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당연히 출제된 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용이 이론적으로 쟁점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참 어렵죠. 쉬운 것만 하면 쉬운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온 바는 없지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어떤 경우는 사례를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만 있어요. 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 갑이었는데 누구한테 넘겼다? 토지를 을로 넘겼어요. 당연히 매매계약이었습니다. 토지의 매매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을이 신축 공장을 신축했어요. 공장 신축해서 신축하면 누구 소유권이다? 누구 소유권이다? 원시치드 을의 소유였어요.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공장을 신축했는데 여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계약이 문제가 돼서 무효가 있거나 아니면 취소가 됐어요. 매매계약이 무효거나 취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비록 을의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외형상 등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달라진다. 즉 이게 지금 비로소 등기부에 을로됐지만 누구 소유다? 갑의 소유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공장에 대해서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실행돼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됐고 낙찰됐어요. 낙찰된 사람이 누구냐? 병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이 됐을 때 낙찰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은 누구예요? 병이 된 거죠. 그렇게 됐죠. 항상 그렇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사용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사용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이 존재하고 있죠. 자, 아까 배웠잖아요. 이 건물은 지금 점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건물 소유자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다? 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안은 뭐냐면 공장을 신축을 했고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처음에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 점이었어요? 을의 점이었잖아요. 을의 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지금 소유자가 이 사람한테 반환을 구해서 지금 점유권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낙찰이 이루어졌잖아요. 건물의 경매를 이루어졌고 소유자가 을을 상대로 목적물 소유권에 의한 213조 행사를 해서 이 사람이 반환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당권이 실행돼서 병에게 낙찰됐고 병이 경락된 걸 다 납부하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병이 소유자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점유자는 누구로 본다? 소유자로 보잖아요. 즉 소유권에 의한 목적물 반환이 아닌 이 임의경매라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됐고 이게 낙찰이 돼서 점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점유자니까. 자,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해의 원인. 맞죠? 건물의 저당권 실행돼서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고 건물에 있을 경우에 토지 점유자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예전에 건물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토지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의 변동과 마찬가지로 토지 점유자도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점점 계속 배우고는 회복자, 소유자가 213조기에서 반환 청구를 행사를 해서 점유자가 바뀐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를 지위를 잃어. 그러면 아까 사안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항상 토지 사용 관계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상대로 뭘 행사를 했죠? 213조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뭐죠? 건물 철거 및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근데 누구죠? 더 이상 을이 아니잖아요. 을이 아닌 병을 상대로 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을을 상대로 할 수 없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왜냐면 점유자가 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갑과 을은 더 이상 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왜냐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토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전점유자는 을은 203조를 근거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 상대로 하겠어요? 낙찰자를 받은 상대로 건물 채용급이 반환 청구권 행사할 거거든요. 을을 상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사례를 이해해야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다로 점유다. 핵심 포인트는 점유물 반환 이해의 이윤으로 점유자 지위를 잃어서 당연히 소유자는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소유물 반환 청구권 누구 산다? 소유자가 점유자로 한다. 그걸 알고 계셔야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읽으려면 213조는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근데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점유자 누구다? 소유자다. 근데 여기서 점유자 지위를 잃는 것은 을이 갑에게 반환을 해서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의 저당권 실행돼서 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이유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잃은 경우죠.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왔지만 향후에 꼭 나올 겁니다.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201조 내지 203조가 적용되는 것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민중 시간에. 그러나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 548조라는 특칙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약법에서 548조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만 한번 미리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면 201조, 202조, 203조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사용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 과실이죠. 원상 회복으로서 그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경우에 그럼 부수적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셔야죠. 왜? 그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근데 선악기를 따지냐 안 따지냐. 선악기 상관없이 매수인은 무조건 548조 원상회복 의무는 어떤 내용이냐면 목적물 자체, 건물이면 건물 자체인데 그 자체는 반하는 거 외에 사용수익도 발생하는데 사용수익 지금까지 200일전 어떻게 배웠냐면 선악을 구분했어요. 하지만 계약 해지의 경우는 선악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 사용이익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수인이 점유 300일 동안 재산부터 통상세는 거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환의 의무의 과실이죠. 이 과실이 뭐다? 임료 상당액이다. 임대료요. 월 차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반환입니다. 받은 건 다 돌려줘. 그겁니다. 이익까지도요. 과실까지.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행지체로 이제 기출주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의 해체, 이행지체 해제 포인트 주십시오.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에게 과실 취득은 연다? 아니다. 선악을 구분 없이 과실은 다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201조의 내용입니다. 자,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적용되지 않는 의미가 과실은 선악 구분 없이 반환한다. 201조 적용되면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취득권이 있습니다. 그 전제는 201조, 202조, 3조가 적용돼야겠죠. 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자, 유효하게 성립한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원수받고 원상복구예요.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 내용이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동시에 점유자에게 계약상의 반환 의무가 존재할 때는 자, 계약상의 반환 의무가 있을 때는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상의 목적물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게 되면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임대차 기간, 차임, 관리비 얼마 쭉 쓰고 나중에 임대차가 존속기간 만료 아니면 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종료될 때는 임차인은 뭐다? 원상복구해서 통상적 원상을 복구하여 명도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201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조금의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이미 언급이 됐어요. 대항력인 임차인, 유입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든 적법한 점유에 관심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 비용을 지출할 당시 임대차 계약이 있었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돌아와서 이걸 다시 기억하십시오. 발생 시점에 계약관계든 적법하게 점유할 관리가 없어. 이제 요거를 기억하셔야겠죠. 처음에는 이게 재물, 현물 반환 형태로 이해관계 조정된다. 213조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현물 반환 형태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대금 그렇지 않다. 그걸 배웠었는데 뭐다? 계약관계든 적법하게 권리가 없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했으면 그에 따라 해결하지 201조, 202조, 203조로 적용해서 부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계약이 되게 되면 주로 보게 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여부는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원상복구 약정이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해요. 그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원상복구하게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필요비 유입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201조, 203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관계에 따르게 된다면 점유자는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겁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할 때 비용 상환 청구 포기한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관계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었다. 이게 어디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냐면 203조와 관련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요 지문이 뜨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계약 관계든 적법한 권한이 없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이 측면이잖아요. 이게 뭐였었습니까? 비용 상환이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는 없구나. 203조일 때 주로 됩니다. 계약 관계든 존재 때는 201조 내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로 시험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해 나옵니다. 그래서 201조, 202조는 사실상 제가 출제된 질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3조가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총칙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고 그때 무효 취소를 딱 중심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계약 해지와 이제 구별해서 거기서 이제 해지 시에 적용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이제 디테일하게 201조, 203조인데 203조 관련해서 이러한 적법한 권한이 있을 때는 못한다는 거. 왜냐면 그러한 유력한 이론들이 있거든요. 양창수 교수님 전 대법관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이론을 많이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좀 이론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 범위 할 때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어느 시점에 발생 시점에 비용 지출 시점에 회복 시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 시점이 아니라는 것. 발생 시점에 계약관계든 적법하게 전면 권리가 없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제 적용 범위를 봤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 같은 내용의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시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지만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기출 지문은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좀 조금은 이론을 받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틀이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